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도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동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 화학,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총 58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중소철강 수출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여수 광양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국비 40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또 기업당 지원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생산 공정 개조, 물류 인프라 개선, 기술 사업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6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기반 산업 고도화와 특별지역 지정 검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광주연구원이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지난 10일 정책 매거진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이 서울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특례를 부여한 제도적 설계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출범이 자기 완결형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 비전으로 AI, 에너지, 문화 기반의 신경제 도시를 내걸었으며 오는 2040년까지 인구 500만 명과 경제 규모 3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이를 위해 산업과 교통, 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계와 지역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민 후보는 10일 광주 선거사무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회의원 등 분야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민 후보는 전남 광주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몰려들고 AI와 반도체, 미래차와 데이터 산업이 넘쳐나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제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후보는 선대위는 시민주권과 미래도약, 원팀 등 3개 선대위를 축으로 선거 조직을 꾸렸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 특별시장 후보가 전남-광주의 정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의 정치 독점 구조가 지역 쇠퇴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 독점으로 인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 유치와 산업 전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경쟁이 살아나야 공천과 정책, 예산 확보 구조가 바뀌고 정치가 주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강진군 의원 10여 명이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은 11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로애락을 함께한 민주당을 오랜 고민 끝에 탈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당원으로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해야 하지만 밀실 야합으로 공천 갑질을 한 민주당과 지역위원장이 지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탈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탈당에는 서 의장을 비롯해 윤호균, 김승홍 전 의장과 김태정, 김은식, 김규태 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성현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의 철학,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장의 역할은 인적 네트워크와 얼마나 추진력 있게 또 소통하면서 뛰어다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된 철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중에 가공, 유통, 판매가 우리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철을 이용한 생산,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와 스마트 시대, 자동화 시대에 맞는 공장으로 순환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강 산업으로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들의 옷을 입히는 작업,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석유화학도 어렵고 철강 산업도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광양이 나아갈 길은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북구 강로, 그리고 광양제철소에서 나온 철강을 이용한 컨테이너를 제조해서 우리 항만에서 나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된 화물들이 아직도 부산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서 생산된 화물들은 우리 광양항을 이용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항로와 항차를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환적 화물. 우리 자체의 화물만으로는 물동량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싱가포르처럼 환적 화물 유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부산, 우리 대한민국의 화물들이 광양항에 와서 환적이 되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항만의 역할을 하게 되면 광양항은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 광양은 광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에서 번 돈,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에서 번 돈, 이 돈들이 지역의 시민들의 소득으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 이걸 바꿔야 돼요. 즉 제3순환 경제 시스템, 광양의 투자가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광양의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재투자로 이루어져서 우리 광양에서 번 돈이 광양에서 쓰여지는, 산업의 활력이 시민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걸 빨리 만들면 소상공인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나아질 겁니다. 우리 광양이 지금까지는 철강 산업이 호황일 때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에 너무 의존해 왔어요. 지금 철강 산업이 위기가 오니까 우리 광양 경제 전체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광양의 재정 자립도가 20.9%까지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이제 10%대까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로 추락하면 다시 제도에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정적일 때는 리더가 행정가가 되든 법률가가 되든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나 위기일 때는 이제는 제도약시킬 수 있는, 신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형, CEO형 추진력이 있는 CEO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해양대학 총장도 했고 항만공사의 사장도 했고 그렇게 해서 경영도 했고 교육도 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광양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나름대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광양이 호남 제1의 부자 경제 도시로 재도야 가느냐, 광양 경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광양을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광양으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는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창고와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1일 새벽 6시쯤 영암군 영암읍의 한 무화과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40분쯤에는 무안군 몽탄면의 한 창고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2026년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고흥 지역 중소기업이라면 오는 5월 22일까지 고흥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되면 기업은 중장년 근로자 1인 기준 매월 5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고용유지금을, 근로자의 경우 매월 30만 원씩 같은 기간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가공식품 특별기획전이 진행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흥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숯불 생선구이와 꼬막장, 말린 무화과 등 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서사를 재해석한 LED 퍼포먼스 광화문 그 사내가 무안에서 선보입니다. 광화문 그 사내는 극단 디스이즈이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 지역유통사업 공모에 선정된 작품으로 오는 5월 21일 승달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광화문 그 사내는 국악과 한국무용 등을 바탕으로 미디어 아트와 LED 라이팅 등을 결합해 몰입감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관람료는 만원이며 무안군민은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영암군은 원목과 조경수, 화목용 땔감 등의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생산 확인증과 원목 출처, 화목 적치 현황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치안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화순과 장성, 영광과 진도 등 15개 시군에 지능형 CCTV와 비상벨, 보안 등이 결합된 스마트폴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4년부터 3년 동안 66억 원을 들여 범죄 예방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와 시군이 모두 17억 5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기존 석유화학 중심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최근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보도국 지금을 통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먼저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여수 국가산단의 주력인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탄소 중립 흐름 속에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2차 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산업 확장이 아니라 정부의 석유화학 사업 재편 프로젝트에 발맞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바인더나 카본 블랙 등은 현재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차 전지에 쓰이는 포장재 등 소재를 여수 산단을 통해 생산해 국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여수를 K배터리 밸류체인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신청의 핵심 배경입니다.
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또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번 계획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등 세 곳의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총 4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민간 투자 규모만 2조 3천억여 원에 달하고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등 국비 지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2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지 구성을 보면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인근의 율촌 1산단과 광양 세풍산단을 연계하게 됩니다. 여수 산단에서 원료와 중간재를 공급하면 배후 산단인 율촌과 세풍에서 완제품과 소재를 생산해 수요처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공장 증설이나 신규 설비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기업들의 업종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실제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 산업 생존입니다. 지정이 확정되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R&D, 즉 연구 개발 분야에 정부 지원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가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어 여수 산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5, 6월 중 정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번 공모가 여수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김입니다. K푸드 열풍이 이어지면서 김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료인 물김 판매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안에서 생산된 물김 판매액이 사상 처음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6년산 물김 수확을 마무리한 결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8% 감소한 48만 4천여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판매액은 21% 증가한 1조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물김 판매 증가는 국내 소비보다 K푸드 열풍에 따른 해외 수출 급증과 연료 확보 경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 김 생산 시설은 94만 7천 채으로 전국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과 진도, 완도와 해남, 신안 등을 중심으로 물김 생산과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시군별 생산량은 고흥이 15만 3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11만 톤, 완도 8만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물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정비와 시설량 관리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한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고품질 물김 생산을 위해서 김 육상양식 생산 시스템 개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신품종 8종을 개발하였고요. 시험품종 4종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는 물김 생산이 종료되면 신속하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 정비를 추진해 다음 어기 생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합니다. 또 육상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김 종자 공급을 위해서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시설, 스마트 김 종자 배양 시설, 지역 맞춤형 수산 종자 실용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4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푸드 열풍 속에 전남 김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 양식 기술까지 더해지며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